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1권에 오늘의 이야기는 도로서 병 고치기 11번째 이야기 중에 뒤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농 선생은 이 의식요법으로 80에서 90%의 환자를 12에서 18개월 안에 완치시켰다고 한다. 나머지는 선생의 지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니 결국 그의 말을 따르고 실행한 사람은 100% 완치되었다는 말이다. 전이된 말기암, 만성 신부전증, 간 경화증 등의 의사가 포기한 환자만 받아서 그 정도의 치료율이라니 놀라운 일이다. 다만 그 치료율은 공기 좋고 물 좋은 산중에서 치료를 했을 경우이고 도해지에서는 소음과 나쁜 공기와 폐쇄된 환경 때문에 치료율이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고 한다. 환자의 몸에 아무런 작용도 가하지 아니하므로 의료행위라고 볼만한 것이 없어 의료법도 뛰어넘어버린 그의 탁월한 신의 학을 우리 사회의 낡은 고정관념과 경색된 제도 때문에 사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를 확인하고 인정하여 이 나라에서 의술의 새 시대를 열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다. 생활 참선기의 저자 박희선 박사가 과학적으로 한 다음의 말을 원용해보면 리농 선생의 말을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뇌척수 신경계와 자율 신경계를 모두 지배하는 의지는 대뇌의 의지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활동을 말한다. 왜냐하면 대뇌는 사람이 나서부터 성장하는 것이나 신경의 활동은 그 이전, 즉 생명체의 발생과 동시에 구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지는 바로 생명체가 생명의 완전 발현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의욕이다. 이것을 우리는 우주의식이라고 부른다. 우주의식은 잠재의식 분야의 의식이다. 여기에 대하여 후천적으로 발달한 대뇌 의지를 표면의식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대뇌가 가장 발달한 생물이므로 표면의식이 극도로 발달하여 있으나 그래도 잠재의식의 활동 분야는 표면의식이 몇 배 이르고 이것이 사람의 생명활동을 좌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표면의식은 대뇌의 발달에 따라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생명활동이나 잠재의식은 생명과 함께 구비되어 있는 선천적인 생명활동으로서 자율신경활동도 잠재의식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경우 표면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표면의식의 자유대로 신체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일어나고 이것이 잠재의식 활동과 충돌한다. 그러나 육체의 근본적인 생명활동은 표면의식 여하에 불구하고 잠재의식의 지배하에 놓여 있으므로 따라서 그 두 개의 작용은 결국 분열적, 모순적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본래의 생명활동이 방해되고 있다. 이것은 반대 방향 분열 운동이므로 힘이 서로 상쇄되어 버린다. 우리가 이것을 만일 동일 방향 협동 운동으로 돌릴 수 있다면 거대한 힘이 되고 능률은 비약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인간이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도 가진 존재라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확대한 레비스토로스가 무의식적인 이드는 자연적인 것이며 의식적인 에고는 문화적인 것이라고 가정하여 그 둘 사이의 기본적인 대립을 부여하는 이론도 의단요법의 기본 원리와 맥이 통하고 있다. 의단요법의 과학적인 연구와 검증을 통한 활용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정신과 신체 전반에 걸쳐서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가 그래도 미심쩍으면 중국의 갈관자라는 책의 세연편에 나오는 전설적인 명의 편작 삼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보자. 편작에게는 역시 의사인 두 형이 있었으나 두 형은 동생만큼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어느 날 위나라의 문왕이 편작에게 물었다. 그대 삼형제 가운데 누가 병을 제일 잘 치료하는가? 큰 형님의 의술이 가장 훌륭하고 다음은 둘째 형님이며 저의 의술이 가장 비천합니다. 왕이 그 이유를 묻자 편작은 이렇게 대답했다. 큰형님은 어떤 이가 아픔을 느끼기 전에 얼굴빛을 보고 그에게 장차 병이 있을 것임을 예감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병이 나기도 전에 병의 원인을 제거하죠. 그러므로 환자는 아파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따라서 자기 고통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합니다. 큰형님이 명의로 소문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형님은 상대방의 병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그의 병을 알아보고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 환자는 둘째 형님이 자신의 큰 병을 낫게 해줬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병을 알아봅니다. 환자의 병이 심하므로 그의 맥을 짚고 진기한 약을 먹이고 살을 도려내는 수술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저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제가 자신의 병을 고쳐줬다고 믿게 됩니다. 제가 명의로 소문이 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